자, 이번 시간에는요 규제 개혁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기술은 22세기인데 22세기로 향하는데 규제는 아직도 20세기라는 주제로 세 분이 올라오실 겁니다. 법무법인 린의 구태연 TMT 그룹 총괄님, 그리고 김종석 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님, 그리고 머니투데이 티타임즈의 홍재의 기자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션에서 질문을 맡게 된 티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제목은 기술은 22세기로 향하는데 규제는 아직도 20세기라는 세션 제목으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이 기술과 규제 사이의 간극이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요.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규제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본능적으로 되게 안 좋은 거, 그다음에 뭐 철폐해야 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실제로는 규제가 그렇지 않잖아요. 뭐 울타리를 이렇게 적절하게 쳐주고 그다음에 규칙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약자를 보호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주는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게 규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규제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규제가 적절하게 작동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 같은 뭐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또 볼 수도 있고요. 또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장벽이 된다는 게 그게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독성을 먹으면 이 보약처럼 잘 쓰면은 우리 몸에 참 좋은 약이지만 또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게 규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옆에 계신 두 분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주최 측에서 두 분을 섭외한 거 보니까 아마 오늘은 규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찬반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이 스타트업의 규제를 잘 찾아내서 이 독성을 제거해 줄 수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가 아닌가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두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구태연 법무법인 린 TMT 그룹 총괄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이 직접 소개하시기 좀 쑥스러우실 테니까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워낙 쟁쟁하신 분인데 이게 직접 이야기하면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먼저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구태연 변호사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스타트업 분야에서는 이 유명한 변호사로 이렇게 자리하신 지 한 20년 가까이 되셨고요. 제가 인터넷에 글을 보다 보니까 요새 별명이 테헤란로의 형이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이제 스타트업에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계신다고 뭐 이렇게 알아들으면 될 것 같은데 얼마나 규제를 싫어하시냐면요. 2018년도에 책을 쓰셨는데 제목이 규제는 혁신할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6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 그때 책을 쓰실 때랑 비교를 해서 지금 스타트업에 있어서 규제가 조금 더 뭐 좋아졌는지 아니면 나빠졌는지 환경이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는 시대에 맞는 혁신 시장을 열어주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일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역성장이거든요. 왜냐하면 혁신 기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양성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데 우리 스타트업들이 글로벌로 뻗어나가고 해야 우리 또 경제에도 많은 좋은 영향이 있을 텐데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옆에 계시는 이제 존경하는 우리 김종석 위원장님 차례인데요. 지난 2년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정말로 많은 이 독성 있는 규제들을 제거하는 데 힘쓰셨고요. 또 20대 국회의원으로 활약하실 때는 당과 싸우면서까지도 이 타다 금지법을 반대를 하셔서 스타트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법을 철폐하는 데 진심이신 분입니다. 김 위원장님, 네. 그 지난 8월까지 한 2년 동안 우리나라 이 스타트업의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힘써 주셨는데 직접 마주한 현실이 좀 어떠셨는지, 어떤 부분이 좀 규제 개혁에 있어서 어려우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규제 개혁이 우리나라 정부의 과제가 된 지는 1990년대 IMF 이전부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30년 동안 대를 이어서 정권들이 규제 개혁, 규제 혁신, 규제 혁파 뭐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태훈 변호사 말씀대로 규제는 혁신할 수 없다는 결론까지 내리셨는데 지금 아까 모두의 규제는 독이고 뭐 약 같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보니까 규제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없애는 건 좋은데 다 없애면 정보가 없어지니까 규제도 없으면 좋지만 현명한 세금은 목적하는 세금을 가장 최소의 고통으로 걷듯이 규제도 목적을 가장 적은 고통과 부담으로 달성하는 게 좋은 규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규제 개혁, 규제 혁신의 개념은 규제를 없애고 줄이자는 게 아니고 규제의 품질을 관리하자 이런 쪽인데요. 그동안 그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규제 개혁, 규제 완화는 대부분 다 됐고요. 제가 2년 동안 규제 개혁 위원장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 규제마다 좋은 목적이 있는데 또 그 규제를 집행하는 그 조직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이익을 보존받는 사람들 생태계가 있는데 이걸 흔드는 작업이다 보니까 이 저항이 심하고 그래서 규제 개혁이 이제 쉬운 건 다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남아 있는 게 이제 벤처 창업이라든지 벤처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에 소위 하이 행잉 프루트들이 이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짜 판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오늘 주제가 이 혁신 스타트업에 있어서 왜 이렇게 중요한 주제인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향후 국가 경제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건지 우리의 10년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대로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규제는 독이자 약인데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라의 규제 시스템이 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냐 아니면은 사전적이고 폐쇄적이냐 이걸 이제 막는 규제냐 여는 규제냐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대표적으로 막는 규제형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매우 우위에 서 있고요. 소수의 사람이 규제의 도입을 결정합니다. 근데 선진국에 우리보다 잘 되고 있는 나라들은 요즘은 뭐 미중 패권 경쟁이잖아요. 잘 나가는 나라들 선진국 세계사를 제패했던 나라들의 규제 시스템을 보면 일단 개방형이고 그다음에 하다가 새로운 게 훅 나오고 그다음에 그것이 사회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지켜보고 그제서야 핀셋 규제를 하는 시스템이 사후적이죠 대응이. 그러니까 당연히 개방형 시스템이고요. 지금 테슬라가 지난주에 완전 자율주행 FSD의 베타를 뗐잖아요. 그 몇 년 동안 미국의 규제 시스템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완전 자율주행을 해야 된다는 규제 없고요. 금지해야 된다는 규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민간 기업이 시민사회에서 찰랑찰랑하면서 선을 넘나들면서 연방정부의 개입이 있을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이게 사람 치워 죽인다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고 하면서 그 선을 넘나들면서 오다가 드디어 완전 자율주행 베타를 떼고 정식 버전을 출시했거든요. 근데 그동안 미국 연방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NHTSA라는 도로교통안전국이 있는데 계속 테슬라에게 자료 요구를 합니다. 너희가 과연 안전한지 아닌지 그리고 뭔가 사고 난 차량을 가져다 분석을 합니다. 근데 딱 결정적인 증거를 잡지 못하니까 중지를 시키지 못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사이에 완전 자율주행이 완성돼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최초의 완전 자율주행 차량의 베타의 사고 시에 바로 중지시키죠.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이게 안전하다는 증명이 있지 않으면 다시는 운행을 못하게 하죠. 이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시민사회에서 하는 일을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실질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있기 전까지는 개입하지 않는 시스템. 이것도 규제 시스템인 겁니다. 우리는 반대이죠. 긴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타다금지법을 만든 나라고 원격 의료가 아직도 금지되어 있고 기타 등등의 나라이다 보니 우리는 뭔가를 하지 않고 허가를 얻어야 하는 시스템인가. 사실상의 허가입니다. 법이 없어도 실제 찾아갖고 상의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실험을 할 수 없다 보니 혁신 시장이 다 막혀 있게 되고 원격 의료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10만 개 정도의 일자리 새로운 좋은 기업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인 겁니다. 네.
규제가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지금 혁신을 막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혁신하고 생산성이 이제 저해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성장 전략은 대기업 중심의 수출로 이제 자동차, 조선, 철강 쪽이었는데 이게 이제 소위 한계 생산성이 한계에 달해서 이제 새로운 기술과 창업과 혁신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혁신 생태계와 창업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하느냐? 그건 당연히 규제를 이제 새로운 기술과 시장 환경에 맞춰서 변화해 나가야죠. 그런데 지금도 구 변호사가 힘주어 말씀했듯이 우리나라의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심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이 공무원들이, 제가 규제개혁위원장 하면서 접해 보면은요, 규제를 만들어서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민간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조직의 조직 DNA죠. 그러니까 교육 당국은 학교 재단이 다 불안한 거고, 교통 당국은 운수 당국이 다 불안한 거고, 금융 당국은 은행이 다 불안하니까 선제적으로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문화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규제 문화를 원칙 금지에서 예외적 허용이 아니라 반대로 일단 법에 금지 내용이 없으면 원칙 허용하고, 문제가 생길 때 사후적으로 그 따라가는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모니터하면서 제도를 만들어가는 이런 규제 문화로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도 민간 위원장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려우셨겠어요. 규제개혁위원회는 이제 정부 측 장관 6명하고요. 민간 위원들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간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하라고 총리하고 공동위원장인데, 제가 이제 민간을 대표해서 민간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공무원들의 그 규제의 그 벽을 넘기는 참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알게 모르게 많은 성과는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 제약상 여기서 뭐 정책 홍보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규제 문제는 품질의 문제고 불신의 문제고 품질의 문제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로톡 사례를 보더라도요, 이 리걸테크 기업이 이제 기존의 변호사법이랑 충돌을 해서 이 서비스 확장에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결국은 이 전통 산업이랑 신사업의 간에 이제 규제 충돌을 해결을 해야 이게 뭔가 혁신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해결을 위한 좀 첫 단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로톡 사례는 이제 민민 규제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 허가권을 가진 민이 그 허가의 근본이 되는 법에 신서비스, 신기술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탄압하는 겁니다. 그거는 중세 시대부터 알 수 있는데 이게 역사가 오래된 얘기입니다. 중세에 산업혁명을 막은 게 길드라는 거 혹시 역사책에서 보셨죠? 그 길드가 우리말로 조합이고 협회예요. 길드가 면허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정 제품을 납품해서 시장에 배포할. 우리로 치면 이제 그 조선 시대에 있던 난전이 아닌 그 6개 허가를 가진 상인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허가권을 가진 거죠. 이들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상인들의 출현을 막게 되는 게 바로 중세시대에 있었는데, 선진국은 어떻게 해결했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길드의 면허권을 박탈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자유 경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되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군사기술이 만들어지고 항해 기술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강대국이 된 겁니다. 근데 이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나오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선진국 정부들은 그런 바로 낡은 산업, 구산업 또는 기존 산업의 폐악은 당연한 거고요. 이걸 정부가 나서서 중재해서 새로운 혁신 산업이 시장에 들어오게 해서 선택을 소비자가 하게 만드는 게 선진국들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FSD든 원격 의료든 간에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시장에 혁신 산업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선진국인데, 우리는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들어올 것을 정부가 결정하지 않고 사회적 대타협을 하라고 합니다.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타협을 하라고 하는 좀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을 하고 있죠. 그리고서 기존 규제를 풀어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톡 같은 일도 생기는 건데, 결국은 로톡은 플랫폼은 법무부까지 가서 아무런 불법이 없다는 걸 확인받고 난 후에야 분쟁이 끝났는데, 그 사이에 무려 5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요. 요즘에 5년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사이에 해외 리걸테크는 성장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는 리걸 AI가 또 새로운 측면을 가고 있는데, 이 리걸 AI가 다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대륙 아주라는 법무법이 하고 있는 리걸 AI를 또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또 그 역사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중재 내지는 이걸 결정하고
시장에 들어와서 운동을 할 수 있게 할, 경쟁을 할 수 있게 할 정부는 역시 이 시즌에서 또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것이 모든 산업 영역에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혁신 산업이 시기를 놓치고 실기하고 뒤처지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리걸테크가 대표적으로 사례를 들어주신 건데, 사실 전 산업 분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영자님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 원래 만들어진 그 이유가 있는 거고 또 거기에 사는 사람도 네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로또기를 드셨지만 이건 아주 전형적인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의 이제 충돌 현상이거든요. 근데 로또뿐이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비대면 진료가 그렇고요. 또 세무 회계 플랫폼이 그렇고요. 공유 숙박, 모빌리티 이런 데서 새로운 기술이 기존의 사업자들하고 부딪혀서 이제 저항이고 마찰이 빚어지는 일인데요. 가장 우리 사회에 지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는 전통 산업과 신산업의 이 충돌의 예는 그 대형 유통 매장에 대해서 주말 영업 규제가 있잖아요. 이게 10년이 넘었는데 전통 시장을 보호한다는 정치 논리로 도입됐는데 해보니까 전통 시장 보호 효과는 없이 소비자만 불편하더라.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규제개혁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에 데이터와 증거에 기반을 해서 토론을 하고 저쪽이 걱정하는 것과 이쪽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해서 그나마 100번은 못 갔지만 50번은 간 이제 그래서 이제 주말 영업을 하게 된 사례가 있는데요. 지금 이 다원민주화된 우리 사회에서 정부가 공권력을 가지고 특정 이익 집단을 강압적으로 누른다는 게 예전처럼 이제 쉽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과학과 데이터와 증거에 기반해서 정파와 이해관계를 떠나서 대화와 타협하는 방식으로 이제 남은 특히 신산업과 구산업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밖에 없다. 개혁론자의 마음 같아서는 그냥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대한민국 세상은 그렇게 밀어붙여서 되는 세상은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신 분들께서도 이렇게 너무 규제 이야기 심각하게 하니까 좀 찌뿌둥하시잖아요. 그 밑에 의자 밑에 보시면요 야광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광봉을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고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이 정부 규제를 완화해서 이 스타트업 혁신을 돕는 게 더 중요하다. 규제는 완화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파란 봉에 불을 좀 켜주시고요. 그리고 반대로 기존 산업 균형과 또 독과점 방지를 위해서 규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 불을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을 외치겠습니다. 3, 2, 1. 네. 전체 둘 다 또 들어주신 분들 계시고 한 분 둘 다 들어주신 분 외에는 전부 다 파란색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여기가 이 스타트업 컴업 행사라서 그런지 일단 규제는 스타트업의 혁신을 위해서 좀 이게 조절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요새 그 어반 베이스 경우가 이제 좀 많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현재는 연대보증 이야기가 나와서 좀 유명하긴 합니다만 사실 예전부터 어반 베이스 대표님의 이 인터뷰나 이런 거를 보다 보면은 이 뭐 실내 공간 데이터라던가 이런 뭐 규제 문제에 대한 좀 혁신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스타트업 생존이나 이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규제 시스템이 좀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법이나 정책으로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좀 김종석 위원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좋은 이슈인데요. 지금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돼야 된다는 거는 아마 대기업보다는 여기 벤처 창업하시는 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 이 창업하시는 분들하고 토론이나 세미나를 해보면 대기업들의 횡포나 기술 탈취, 인력 탈취 이런 걸 좀 막아달라.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규제를 해달라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은 규칙입니다. 그건 룰이고요. 규제는 이 집행하는 사람이 재량권을 가지고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서 간섭하는 행위거든요. 우리가 축구나 야구할 때 규칙이 있죠. 그리고 그 규칙은 누구에게나 예측 가능하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게 규칙이고요. 규제는 이제 이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임의로
자의적으로 행하는 게 규제라고 한다면 지금 벤처 창업계에 대기업들의 횡포, 불공정 행위, 지배적 지위 남용 또는 기술 탈취 이런 것들은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차원에서 규제해야 되고요. 그건 규칙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선진국들을 좀 관찰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저도 봉을 들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우리만큼 우리 세계 교역 8위국입니다. 8위국 무려 우리만큼 교육 규모가 되거나 또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 그러니까 소위 선진국들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연방제이거나 연방에 준하는 지방자치가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아닌 나라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처럼 단일국가 시스템, 지방자치가 시행돼 있지만 사실은 유명무실한 대부분 국법으로 규율하는 타다든 원격의료든 공유숙박이든 뭐 자율주행이든 뭐든 전부 국법으로 규율하는 이런 나라는 없어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로 선진국 규제가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늦게 만들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게 됐는데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가는 사무국입니다. 국민이 하시는 일을 국가는 잘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 치고 나가고 이런 것도 국가사회의 어떤 이런 불공정한 일, 규칙을 위반하는 게 없으면 놔두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심지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서비스는 권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국가사회에 명백한 악영향을 미치기 전에는 놔둬야 되고 오히려 잘하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게 바로 이제 민주국가 헌법의 역사였던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다 비슷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걸 연방과 지방으로 나누고 주정부, 연방과 주정부로 나누고 주정부에도 다시 주의회 밑에 다시 자치정부들을 만들어서 카운티, 시, 메이어들을 두고 다층으로 나눈 다음에 이들에게 권한을 쪼개서 나눠줍니다. 멀티 레벨 레귤레이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연방은 뭘 하느냐? 외교통상 국방만 해요. 주 정부 이하의 생활 밀착형 서비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역에서 살면서 얻게 되는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서비스의 규제 권한은 주 이하에 내려가 있는 겁니다. 주 이하의 메이어가 시가 기본이죠. 그래서 뭐 말씀대로 짧게 정리하면 우버를 허용한 게 샌프란시스코 시장이었어요. 근데 허용할 때 뭘 조건을 허용했느냐? 이거 너무 파퓰러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용해서 좋아. 교통 문제 해결해. 다만 보험이 적용이 안 되잖아. 보험을 가입해. 이런 식이에요. 지금 완전 자율주행이 미국의 3개 도시에 허용되어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LA, 아리조나주의 피닉스 시티예요. 다 이 메이어가 허가를 했어요. 시장이 완전 자율주행을 허가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왜? 로컬이니까. 택시 서비스는 로컬 서비스잖아요. 여러분들 택시 타고 부산까지 다니지 않잖아요. 그건 KTX를 타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연방 정부 트럼프 대통령은 권한이 막강한 것 같지만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우버를 허용하고 완전 자율주행 허용하는 것을 막을 권한이 없는 겁니다. 권한이 달라요. 페더럴 레벨, 스테이트 레벨 그 아래로. 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자세히 살펴보니까 시군에 해당하는 게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기초 시군구 레벨을 22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규제 권한을 내려주자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표준적인 거는 국법으로 정해 택시제도 정하고 다만 뭐 예를 들면 청양군이라든지 창원시라든지 해남군이라든지 이렇게 교통이 안 좋은 곳에서는 군의회, 시의회가 정해가지고 우리는 타다를 허용할래, 우리는 카풀을 허용할래, 원격의료를 허용할래, 공유숙박을 허용할래, 완전 자율주행을 허용할래라는 것을 군의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열어달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규제는 기본은 정해주되 전국이 똑같지 않아도 되는 모든 서비스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226개의 경쟁 시장이 생깁니다. 여기서 스타트업들이 숨을 쉴 수가 있고 이것을 기반으로 점점 지지하는 시군을 늘려나가서 여기서 성공하게 되면 투자자들도 그렇게 작은 단위의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세계로 진출할 수 있게 되고 바로 정부의 가장 큰 문제지만 느린 대응을 극복하고 우리가 빠른 스타트업의 혁신으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방으로 좀 내려주는 거를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께서 규제개혁위원회 하실 때 아까 말씀해주신 마트 규제 같은 거를 좀 그렇게 해결하시지 않았었습니까? 네, 사실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지방 분권을 촉진하는 쪽으로 이제 규제 혁신 정책을 가지고 왔는데
여전히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갖고 있는 불신이 너무 커요. 제일 이슈가 되는 게 그린벨트 다 갉아먹을 거다. 그리고 토호 세력이 이권 다 가져갈 거다. 그러니까 이게 참 불신이에요. 아까 제가 뭐 교통당국, 금융당국도 얘기했지만 어느 나라, 어느 사회든지 규제가 심한 나라의 공통점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에 대한 불신이 클 때 규제가 강한데 대한민국은 이제 민간의 자율 능력이 충분히 컸다고 보거든요. 다만 오늘 이 세션 제목이 얘기하듯이 지금 시장과 기술은 22세기로 가는데 관료와 공무원들과 규제는 지금 19세기, 20세기에 막혀 있는 이게 문제고요. 특히 여기 벤처 창업하는 분들이 겪는 규제의 최대 애로는 규제가 많다가 아니라요. 규제가 불량하고 저질이라서 그래요. 불량 규제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 수가 없고 고약한 국장이나 저 장관 만나면 될 일도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소극 행정이라고 그래서 공무원들은 항상 면피 행정, 자기 감사에만 신경 쓰는 행정 이제 이런 걸 개혁을 하면 우리 기업인들이 창업 과정에서 혁신 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많이 해소되리라고 보고 앞으로 규제 혁신의 과제는 없애고 줄이는 게 아니라 바로 품질 관리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 변호사님, 그 아까 위원장님께서 규칙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뭐 지금 AI도 그렇고 예전에 블록체인이나 이럴 때도 그랬었고 지금 많은 이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이 우리 쪽에 있는데 규칙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눈치 안 보고 나 그 안에서 할 수 있어. 또 그 얘기도 해주시잖아요. 또 그렇게 좀 잘 풀어가야 되는 뭐 규제도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우리는 규칙은 사실 잘 생각해 운동 경기의 규칙은 자율적으로 만든 거 법으로 정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포츠를 재밌게 보는 이 규칙이 양쪽에 평등하기 때문이죠. 오른쪽 코트를 쓰다 왼쪽 코트를 쓰다 혹시 불편할까봐 코트를 바꾸잖아요. 축구든 뭐든 코트가 있는 게. 그런 식으로 평등한 규칙을 만드는 게 사실 규제의 목표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힘의 우열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정부가 공무원을 불신한다는 것은 정말 크레이지한 겁니다. 누가 누구를 불신해요? 지금 여의도 앞에서 100만 명, 몇십만 명이 모여서 사람 하나 다치지 않고 시위를 하는 나라,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 지금 불 지르고 뭐 총 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우리 휴지까지 주워가지고 가는 지금 시위 문화를 가진 이런 나라에서 누가 누구를 불신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거 뭐라고 하지? 이걸 언감생심이 하는 뭐를 적반하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제발 좀 이제 그만 놔주세요. 헬리콥터만이 아니라 헬리콥터 정부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 시간이 참 많으면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분 다 하나의 키워드로 좀 좁혀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님부터 오늘 말씀해 주신 거를 하나의 키워드로 좀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국 이제 얼마나 많은 새로운 기술과 그 기술에 의존한 얼마나 많은 좋은 기업들이 탄생하느냐에 달려 있고 이제 우리나라가 60, 70년대, 80년대 해왔던 그 성장 모델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 이제는 벤처 창업, 신기술, 혁신만이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될 거다. 그리고 그 첫 단추는 규제 개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네, 저는 이제 우리 국민의 높은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지려면 국민이 정말 규제 혁신에 관심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게 바로 분권형 규제 개혁입니다. 분권 자치형 규제 개혁으로 우리 국민들이 모두 관심 가지시고 우리가 우리의 규제를 만드는 이제 규제를 만든 주체가 바로 우리 시민들이 되는 그런 사회로 모두 뜻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규제 질이 중요하다라고 해주신 말씀 너무 와닿았었고요. 지금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저도 주위에서 나 이 규제 때문에 지금 문 닫아야 될지도 몰라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 너무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켜봐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